네, ETF 시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두운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ETF 섹터가 하락한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잔존해 있고 디폴트 우려감이 계속되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스파 ETF가 0.17% 빠졌고요. 다이아 ETF도 0.64% 내린 반면에 나스닥 100은 선방을 하면서 0.33%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기술주의 선방이 그나마 두드러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반도체 산업도 0.66%, 기술주가 0.45%, 금융 0.16% 밀리는 움직임이었는데 지역은행 움직임이 좀 안 좋다는 점 함께 관측이 된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미국의 변동성이 1.69%로 그나마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채굴 산업 원유 모두 빠지는 움직임이었는데 확실히 경기 침체 우려감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계속해서 잔존해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상승 하락 종목 5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방 압력이 가장 컸던 건 금채굴 하락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중국, 브라질, 유럽, 나스닥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흥국과 계속해서 선진국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하락한 ETF 살펴보시면 금채굴, 원유, 지역은행, 빅스선물, 에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 그리고 지역은행주에 부담이 남아있다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ETF 시장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장 동향부터 점검을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시장 동향 좀 살펴보면 점차 이제 시장 어떤 주된 관심사가 어떤 물가라든가 금리보다는 좀 정치의 영향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 관련된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어제 핵심 키워드로는 이제 지역 은행이 있었죠. 어떤 패스트 백오프 예금 인출권 9.5% 정도 예금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행 ETF 티커로는 이제 KRE ETF입니다. 데일리로 일간 단위로 2.4%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좀 어떤 것들이 좀 강했나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대형 기술주 위주로 특히나 이제 특정 기업들 위주로 좀 수익이 좀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측면에서는 이제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 티커를 가진 ETF가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지수와는 좀 차별성을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이 두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 전체를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관련된 섹터인 커뮤니케이션 섹터 XLC 티커 가진 ETF가 1%대 상승을 보였고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소비재 관련된 ETF인 XLY를 한 0.46% 정도 상승하는데 좀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제 또 나왔었는데 둔화가 됐죠. 둔화가 되면서 역시나 이제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20년 이상 단기물을 편입하고 있는 ETF인 TLT ETF가 일간 단위로 한 1.1%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시장 한 번만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정치 이슈 그리고 지역은행 이슈라는 항상 계속 좀 한동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은행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줬던 하루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이런 일부 대기업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시장이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폴트 우려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선방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챗 GPT 인공지능에 대해서 3월 말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이 챗 GPT로부터 촉발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높은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기술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못 따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또 응용 기술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검색어 트렌드 좀 잠깐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이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 이 차트는 이제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검색을 많이 하냐를 측정한 차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검색이 많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올 초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 챗GPT에 관련된 관심이 증가를 했죠.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련어 인공지능이라든가 AI라든가 챗GPT
관련된 검색량은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면 좀 피크 대비 가장 많이 이제 검색한 시점 비교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내려오긴 했지만 꾸준하게 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좀 숫자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검색어 트렌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AI 생태계와 함께 또 관심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한 생태계 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한 마인드맵인데 이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좀 이 생태계 관련해서는 크게 이 인공지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하드웨어 그리고 또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이 뇌와 같은 이 연산을 해주고 어떤 답변을 내놓는 이 어떤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이제 어떤 우리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어떤 게임이라든가 혹은 또 헬스케어라든가 혹은 로봇, 자율주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것, 하드웨어 내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이제 바로 좀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알고리즘이라든가 데이터 혹은 뭐 서비스 관련 산업들 이런 것도 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고리즘과 데이터 서비스에 관심이 계속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방금 전에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반도체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인공지능 산업에서 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죠. 결국 이 GPU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것에 있어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 반도체 관련된 이 마인드맵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ETF 시장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많은 ETF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이 미국 반도체 ETF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SXX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미국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SMH,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이 대표적인 이 글로벌 탑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10% 이상을 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 반도체 시장을 좀 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편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도 이 SXX 그리고 SMH 이 두 개의 ETF는 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ETF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좀 이제 SX랑 SMH를 좀 비교했을 때 SMH의 좀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SMH 내에는 엔비디아라든가 혹은 TSMC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높게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국내에는 또 이제 인공지능 테라 ETF는 조금 상장이 물론 되어 있긴 하지만 좀 운용 자산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이 인공지능 관련 핵심 기업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 미국 테크 탑10이라든가 혹은 미국 팡플러스라든가 이런 ETF들에는 핵심 기업들이 좀 높은 비중으로 많이 편입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편입된 종목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ETF의 수익률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연초 이후에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고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 대비 다소 좀 하향하는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매크로라든가 혹은 뭐 반도체의 경우에는 재고 부담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에서도 역시나 이 챗GPT와 같은 이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뛰었다가 역시나 좀 약간 최근 한 달 기준으로도 뭐 두 자릿수대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좀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계속해서 이 반도체 외에도 이제 이 알고리즘 관련이라든가 서비스 관련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최근 1개월 단위로는 많이 좀 빠진 모습 좀 살펴볼 수가 있다. 반면에 이 국내 핵심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핵심주 비중이 높은 ETF들, 아까 말씀드렸던 팡플러스라든가 혹은 테크 탑10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로도 지금 40% 넘게 좀 상승을 해 있고, 그리고 최근 1개월로도 다소나마 좀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시장에 어떤 단기적인 관심이 싹 쏠리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매크로 이슈라든가 뭐 개별 기업 이슈에 따라서 조정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업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걸 어떻게 우리 기업에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찾아나가고 있고 이 관련된 이 기반으로서 이 인공지능 자체도 굉장히 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보다 이제 장기 성장 테마로 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고 싶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관심이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용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ETF 시황 정리해봤습니다.